5초 남았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폭발할 때가 있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폭발할 때가 있죠. 목욕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 조깅을 할 때, 이럴 때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고자 3명의 남자가 모여 이야기하는 전에 없던 장르의 팟캐스트.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가 발전. 네, 와,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지나고 다시 자가 발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의 홈 같아진 팟빵 스튜디오 A 스튜디오에 이 주말 아침에 이렇게 네. 고생스럽게 다들 모이셔서 예. 네. 녹음을 하시려고 이렇게 모이셨군요. 아침에 오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그래도 네. 가산동은 이 가산동 맞죠? 물론 가산 디지털 단지 이쪽은 네. 주말에는 가디구디. 차가 없어서 좋아요. 20분만 왔잖아요. 주말에 오히려 더 편하고 평일에 되게 힘든 그런 거죠. 네. 그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나쁜 사람 은 실장입니다. 자기소개 괜찮다. 은 실장입니다. 문화기획자라는 게 너무 허세가 쩔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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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다. 나도 반가워해줘. 반갑습니다. 일단 그 지난주에 그 아몰랑 여행 갈 거야. 첫 번째 화 예. 여행 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떠셨어요? 후기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안 좋았다기보다는 좀 아쉬웠던 점이 많은 방송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다른 것보다 네네네. 우리가 그날 녹음하러 좀 급하게 왔잖아요. 늦어서.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못했는데 네. 뭐 오늘은 잘 시간 맞춰서 왔으니까 많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가는 걸로. 네. 네. 저희들이 그리고 규칙도 정했잖아요. 빨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네, 저희가 몇 가지 규칙들도 정했고 이번부터는 그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의 질이 좀 더 올라간 걸 느끼실 수 있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또 함부로. 뭐 아쉬우면 나중에 그 겨울 휴가 시절 해가지고 한번더 해? 여행 갈 거야 시즌 2를 해. 네. 그래. 겨울엔 여행이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갖다 붙이기만.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지. 가을에도 여행이고 겨울에도 여행이지 뭐. 그렇죠. 이번 주는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여행 갈 거예요. 두 번째 시간. 이 자는 법이라고 거기 디스크립션에 써놓나요, 우리? 네, 써놓습니다. 좀 보세요. 팟캐스트를 좀. 나는 마음이 쫄려가지고 그걸 좀 볼 수가 없어. 왜요? 쫄보 같은 거야. 왜 쫄보예요? 왜 쫄보라니? 왜? 태어날 때부터 쫄보였어. 아니 그거 보면은 계속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순위에 신경 쓰게 되고 사실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게 그 대인의 풍모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긍정이가 되게 많이 신경 써요.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뭘 신경을 안 써? 아침마다 캡처해서 보내주면서 메인이야. 네, 오늘은 내려갔어. 긍정 씨는 새로 고침을 하세요. 아침 먹고 한번, 점심 먹고 한번, 저녁 먹고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다른 팟캐스트 들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께 보이니까. 네, 이걸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사실 구독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또 가족 및 친지 여러분들께 한 번씩 추천해 주시는 그런 교양 방송이니까요. 예. 우리 교양 방송이었어? 교양 방송입니다. 교양 성격 있는 방송이구나. 교양 방송. 목소리도 EBS 느낌 나잖아. 그런가? 네. 크게 웃을 때 빼고는 전반적으로 좀 EBS 느낌도 나고 약간 지루한 감이 없잖아요. 목소리가. 근데 우리가 네. 아무리 진지한 얘기해도 긍정이가 재미있게 그렇죠. 네, 긍정이가 아주 반응이 긍정이가 좋던데요. 신의 한 수를 항상 이렇게 두는 사람이 매화. 그래요? 네. 그 빅드립을 한 번씩 쳐주죠. 알게 뭐야. 네. 이게 자는 법.
제가 네. 지난주 방송 마지막에 자는 법에서 할 얘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자는 법이라는 어감이 참 좋아요. 아 좋아요. 어떤 면에서? 좋아요. 여행을 가면 무조건 자잖아요. 저는 여행의 그 주 핵심을 잠에 두기 때문에. 아 근데 저도 맞아요. 휴양이에요. 휴양. 여행. 숙면을 취하는. 그 여행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잖아. 음. 무한도전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람마다 타입이 다 달라요. 맞아요. A 딱 도착하자마자 야 몇 분까지 어디 가야 돼. 그래가지고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서 이제 좀 그냥 이렇게 호텔에 누워 있다던가. 저도 그래요. 네. 그냥 돌아다니는 거는 정말 유명한 거 하루에 한 개 정도. 한 개 정도. 왜냐면 계속 있으면 찌뿌둥하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할 얘기도 많고 사실 좀 기대도 되는 게 호텔이나 숙소가 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맞습니다. 비행기는 싼 거를 가더라도 네. 그런 정신이 좀 담겨 있죠. 비행기는 가운데 통로에 누워서 가더라도요. 그죠? 그죠. 네, 누워서 가면 좋죠. 사실 얼마나 좋아. 이번 주 그래서 1부는 그 호텔 전반적인 지난번에 비행기 예약에 대해서 1부 때 다뤘던 것처럼 네네. 1부는 호텔 예약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누면서 시작하는 게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호텔 예약 서비스. 글쎄요. 저는 항상 호텔을 예약할 때 그냥 뭐 검색하면 많이 뜨잖아요. 네. 호텔스.com. 네. 이게 제일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다른 데도 있는데 그리고 저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사실은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예. 저도 별로 안 여행 좋아합니다. 초창기 때 좀 많이 썼었는데 네. 그냥 사실 돈 차이도 별로 안 나더라고요. 싸게 사면은.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도미토리 진짜 안 좋은 거 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뭐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뭐 이런 데는 사실 도미토리 비용이나 싼 호텔이나 숙박비가 거의 비슷한 곳도 많아가지고 네. 어떠세요? 긍정 씨 뭐 유일하게 다녀왔던 해외 여행에서 숙소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길에서 주무신 거 아니시죠? 저는 일본을 그때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갔는데 일본은 길에 쓰레기들 널브러져 있으면 치우잖아요. 치우죠. 치워진 거 아니야? 길에서 아니야 그러지 경찰서 않았어. 가신 거 아니세요? 아니 그때 그 첫 여행이니까 되게 호기에 가득 차서 네네. 숙소를 3번을 바꾸면서 3박 4일 갔다면서. 하루에 한 번씩 다른 숙소를 그랬던 가신 것 거예요?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겠어. 갔으면은 다 맛봐야 된다는 느낌으로. 난 트렁크 끌고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지 몰랐어. 그럼 왜 옮기시려고 그랬던 최저가를 다니려고 아니요 아니면 이제 멋있으려고? 처음 외국을 가니까 네네. 뭐 여기저기 한번 체험을 해보자. 그 계획은 누가 짠 거예요? 본인이 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행이 제가 짰어요. 미친놈이네. 여기서 사과드립니다. 다른 일행들은 완전 개고생 시킨 거네요. 아니 근데 다들 좋았다고 내 앞에서 말은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일본 뭐 도쿄를 갔으면 그 도쿄 안에서 큰 도심 구역을 넘나들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그렇죠. 근데 보통은 그럼 여행 일정을 길게 잡죠. 그러니까요. 보통 뭐 한 2주 정도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2주에 3번 이러면 이해할 수 있을 근데 것 여행을 같은데. 가봤어야 알지. 3일에 3번이면 반 바뀔 때마다 나간다는. 그러니까요. 모텔이야. 좋네요. 그러면 그건 어디서 예약하셨어요? 예약하실 때 사이트는? 하나는 그 이름이 뭐더라? 자란인가? 자란이라고 뭐야 그게? 뭐 일본에서 호텔 이렇게 예약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일본 자체 내국에 네네. 잘한 그거 같은 거. 네 그런 거 음. 같아요. 뭐 거기서도 네네. 했었고 그 네. 외에는 에어비앤비에서 에어비앤비 쓰셨었어요? 예. 에어비앤비는 간단하게 어떤 건가요? 뭐 다들 여기 지금 우리 셋은 알고 있겠지만 예.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한 줄 정리. 뭐 에어비앤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집을 네,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여행 여기까지 계획이. 듣겠습니다. 2부 때 또 지금 예고편 하신 거죠? 네, 예고편 설레이라고.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제 끊고 2부 듣는 사람들 또 생기겠지. 넘겨. 좋아요.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있고 잘하는 신기하네요. 일본 저도 본 것 같긴 해요. 일본 내에서 쓰는 것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호텔스.com 뭐 비슷한 것들 있죠. 아마도 뭐가 있나요? 호텔스.com이나 뭐 부킹.com, 익스피디아 뭐 이런 거의 것들 비슷한 것들이죠. 네 비슷한 것들인데 네. 일단 익스피디아나 이런 서비스들의 경우에 지금 저희가 오늘 소개할 게 자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지만 비슷한 서비스들 중에서 이제 뭐 비행기나 네. 렌터카 뭐 이런 것도 다 보통은 같이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돈이 되니까 네. 한꺼번에 하는 게. 그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게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것들은 좀 전문적으로 호텔만 하는 서비스들만 좀 추려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사실 호텔 외의 것들 다루는 사이트야 뭐 수도 없이 있죠. 호텔 네.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네네. 근데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숙소만 찾기 그리고 이런 데가 더 싸니까 네.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그렇군요.
그래요. 근데 그 호텔스닷컴 그럼 먼저 처음에 소개해 주실 서비스를 먼저 하나 꺼내 주시죠. 떡밥을 던져줘. 첫 번째 서비스는 네. 트립 어드바이저입니다. 트립 어드바이저 그 부엉이 눈같이 생긴 그거. 네, 맞아요. 부엉이 본 눈. 것 같아. 그게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네.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곳에 가지 않아도 아마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노란색 부엉이 눈알 같은 로고를 초록색 네. 눈알 같은 걸 몇 번 보셨을 거예요. 네. 호텔스닷컴에도 리뷰가 그걸로 붙어 있던데. 네, 맞아요. 그렇게 그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엔 네. 그 각 호텔마다 로비에 보면 네. 좀 유명하고 좀 점수 잘 받은 호텔들은 그거를 자기네 딱지가 붙어 있어. 자랑처럼 붙여놨어요. 우와. 야놀자 제휴점입니다 이런 것처럼. 제휴점이랑은 달라요. 그게 왜냐면 네.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지만 사용자들이 직접 그 리뷰를 남긴 거에 대한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공신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조작이 안 된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트립 어드바이저는 소개를 네. 해드리면 이제 2000년에 오픈한 사이트예요. 되게 오래됐죠.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트립 어드바이저가 생길 때 모토가 여행지에서 뒤늦게 후회하고 싶지 않아 이런 모토로 만들어졌어요. 되게 한 문장에 좋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철학을 가진 사이트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딱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로. 지금 호텔뿐만 아니고 뭐 여행지에 대한 리뷰 같은 것도 있는데 네네.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건 이제 호텔 리뷰 쪽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럼 예. 호텔 말고 밥집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지에 좀 유명한 관광 명소나 네. 그다음에 뭐 맛집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리뷰가 돼 있어서 그 또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뭐 핸드폰에 다운받아 가면 네네. 오프라인이더라도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그 리뷰들을. 네, 전부 다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뭐 해외에서도 뭐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시작은 웹사이트였고 네. 이제 앱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같이 생긴 거죠. 네네. 좋네요. 그러면 그 왜 제가 아까 말한 다른 호텔 예약 사이트들에서 이 트립 어드바이저 리뷰를 끌어오는 것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나 봐요. 네,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그럼 결국 트립 어드바이저에다가 리뷰를 내가 그 호텔에 대해서 평가하는 리뷰를 남기면 그게 직접적으로 주변에 알려진다는 거군요. 여러 네. 곳에다가. 근데 그것보다 좋은 게 그 네. 다른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호텔 사이트에서 네네. 제공하는 사진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지만 뭐 호텔스닷컴도 그렇고 네. 뭐 익스피디아나 뭐 부킹닷컴 이런 서비스들도 들어가면 사진을 제공해 있어요. 주는데 네네. 한 장밖에 없어요. 얘를 뭐가 한 장밖에 없다는 사진이. 거예요? 그러니까 F 사진? 각 방마다 각 방마다 한 장마다. 사진이 한 네.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맞아. 제일 잘 나온 사진 한 장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거 찍을 때 네. 알아요? 그 전에 무슨 다큐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그거 찍는 일 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찍을 때 그러니까 그 찍는 사람들이 이제 호텔 사진도 찍고 예. 저기 뭐야 어디야 펜션? 그 펜션 사진도 찍고 네. 뭐 부동산 나가는 집들도 네. 찍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진 찍을 때 막 방 구석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가지고 광각으로. 최대한 어. 구석에 붙어가지고 찍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렇게. 네, 그런 사진들을 찍는데 사실 이게 진짜 사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되게 넓게 나온 사진이죠. 막상 근데 가보면은 골방 같은데 진짜 침대만 있지. 제일 잘 나온 사진으로 쓰니까. 그치. 네. 사실 물론 안 그런 곳도 있겠지만은 네. 대부분 진실성을 좀 많이 흐려놓긴 네네. 하죠. 근데 그럼 트립 어드바이저에서는 일반 사진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직접 갔다 온 사람들이 찍어서 올리는 사진이니까 구석구석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좀 그쵸.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죠. 좋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긴 리뷰랑 별점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좋은 건지 아니면 조작을 해서 좋은 건지 이게 걸러질 수 있는 거죠. 그럼 트립 어드바이저 쓰는 사람들은 네네. 거기 올리는 사람들은 네. 뭔가 좋은 게 있어서 올리는 건가요? 그냥 하는 겁니다.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네. 정보 싶어서. 공유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네, 그 지식인의 댓글 다는 것 같이 내공 같은 내공냠냠. 네. 내공냠냠이라니 나쁜 놈아. 먹고 커야지. 먹고 커야지. 아무튼 그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개념은 좀 참신하네요. 사실 네. 수익 모델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한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수익 모델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리뷰 사이트가 수익 모델이라는 게 들어가면 제일 만만하고 쉬운 게 사실은 그 가짜 평성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이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게 네. 신기하긴 하네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모인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쵸. 심지어 실제 예약은 이따가 소개시켜드릴 그 뭐 부킹닷컴이나 네. 호텔스닷컴으로 연결을 해줘요. 아마 거기서 넘어가는 뭐 그런 수수료를 받지 그걸 않을까. 받지 않을까 네. 싶- 그러니까 리뷰를 공짜로 보여줄 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호텔스닷컴에
호텔닷컴에서 리뷰를 보고 싶은데 그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고 리뷰 안 쓰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트립어드바이저에서 리뷰를 남겨놓은 게 마치 호텔스닷컴에 리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 사이트들 입장에서는 그걸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네. 좋군요. 그 여기서 검색도 다른 네. 사이트들에서는 뭐 가격이나 날짜 같은 걸로만 검색되는데 네네. 뭐 트렌디한 호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나눴거나 네, 평점이 좋거나 멋진 호텔 그리고 뭐 중간급 호텔, 조용한 호텔 이런 막 약간 형용사적인 스타일들 있잖아요. 네, 태그를 달아서 네, 그런 것들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오, 좋다. 나 말이 왜 이래? 그런 것들로 말을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오늘 이번 주에 약간 약간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요.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날이니까요. 네. 이거 참. 왜 이렇게 좋아해?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충청도인의 그 긍지 같은 게 또 끌어올라가지고 아, 좋습니다. 이 그 호텔스닷컴 아니 트립어드바이저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네. 네. 그 부엉이 눈알이 뭔지 저는 음. 모르고 있었는데 나름 여행객들한테는 그게 저기가 있는 거시기가 있는 거였는데 네, 거의 필수적인 어플로 하나는 설치해 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 여행 뭐 초행자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그냥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여행을 업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네. 급하게 여행을 준비하면서 예. 많이 해봤자 좀 좋은 호텔 예약 사이트를 쓰거나 네. 아니면 그 호텔 예약 사이트에 있는 리뷰들을 쳐보거나 네.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좀 꼼꼼한 사람들이라면 구글에 그 호텔 검색해보는 정도 이게 사실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트립 어드바이저 사이트만 일단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다 리뷰를 보고 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에 갔을 때 네네. 딱 어떤 계획이 없이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냥 네.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랬을 때 가서 그냥 이 앱만 키고 근처에 뭐가 어떤 맛집이 있는지 어떤 그게 있는지 그냥 보고 그게 여행이지. 그게 여행이지. 그 로컬들 가는 데 가고 막 그런 게 좋지. 골목골목하고 큰데 가면 무슨 그래요? 재미야? 인도 가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럼 로컬들 먹는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가보면은 이제 손으로 먹어야 되고 막 겐지스 강에서 발견될 수 있어. 등 이렇게 떠가지고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근데 그게 여행이죠. 저도 네. 개인적으로 그쪽 파입니다. 음. 네. 혼자 아무것도 계획 없이 가서 그냥 현지인처럼 슬렁슬렁 걸어다니다가 아, 전에 말했잖아요. 전 제일 제가 속으로 느끼는 이번 여행 되게 좋았어 하고 느낄 때가 네. 그거예요. 그 현지인들이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이러고 이거를 많이 느끼고 올 때 뭔가 즐거웠다 같은 여행이죠. 아, 네. 남들을 놀래켜줬을 때. 그들에게 설레임을 어. 선사해주고 있을 때. 근데 일본 갔을 때는 별로 안 놀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냥 그쵸. 일본 사람이네. 그렇지. 태국 가도 태국 사람이네 이러고서 제가 이제 임팩트를 주려면은 뭐 콩고 이런 데 가야지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 가야지 네. 좀 그렇죠. 아니면은 아예 아, 뉴욕 취소했다면서요? 네, 여러분 그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뉴욕 여행이 전격 취소가 되었습니다. 네. 네.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그 거죠. 뉴욕 가서 한번 놀래켜 줄라 그랬는데 네, 아쉽겠어요. 뉴욕 가면 완전 깜짝 놀라지. 깜짝 놀라지. 일본인인 줄 알고 말 걸면 한국인이라고 그러고. 아, 호텔이라도 예약해놨으면 어쩔 뻔했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전 뭐 마음을 비웠습니다. 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으니까 더 좋은 걸 얻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트립어드바이저는 근데 대신에 예약이 안 되죠. 네, 다른 사이트로 넘겨주죠. 아, 그래요? 오히려 예약을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공정성을 더 유지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다른 사이트로 넘겨준다는 건 어디로 연결해준다는 거? 그 호텔의 사이트로 연결해준다는 거 아니면 제휴한 호텔 예약 사이트로 연결해준다는 거? 제휴한 호텔 예약 사이트로 넘겨주고요. 수익 사업이네요. 네, 그게 바로. 수익 사업입니다. 네네네. 그럼 어디서 예약하시는 게 좋을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네.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트립어드바이저에서 무조건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색하고 넘어가는. 네. 거. 다른 데 네. 싼 데는 나중에 다시 찾더라도. 네,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아고다닷컴이나 그다음에 뭐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이런 것들이 있죠. 아고다가 우리나라 사이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파고다 말해서 한 거 아니에요? 파고다 어학원? 그건 어학원이고 아고다가 뭐야? 아고라. 다음 다음 아고라. 그래 논쟁 게시판 같은 네네네. 그런 거지. 네, 그거랑 조심하셔야 헷갈리면 돼요. 어떡해. 그건. 아니 비슷하잖아. DA랑 RA 정도의 차이인데 아고다 아고라 차이고 뭐. 그래요. 자꾸 그렇습니다. 그 벙찌게 만드는 발언을 해서 오디오로 공백을 만들지 마.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 맞는 말이니까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아,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고다닷컴. 네. 아고다닷컴은 전 써본 적은 없어요. 써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가 본 적은 있어요. 네. 영어로 돼 있나요?
한글도 있습니다. 지금 요즘 지금 큰 사이트들은 다 한국어들 웬만하면 지원하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개 사이트들은 네네. 세 개 다 한국 사이트를 갖고 있어요. 한글 사이트. 맞아요. 네. 이게 그 약간 구글 번역을 돌린 것 같은 그런 응, 느낌이 드는 맞아. 번역이지만. 아 제가 얼마 전에 저 뉴욕 취소되셨죠? 왜 자꾸 얘기해요? 저희는 홍콩 갑니다. 7월 초에. 아, 또 여러분 왜 여행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미리부터 준비하십시오. 저희 방송. 저희는 들으시면서. 트립어드바이저를 찾아볼 거예요. 네. 네. 아 근데 그 한글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네. 이 저희가 그 모 홍콩 비행기 사이트에서 예약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고갱 정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호갱이라는 걸로 번역을 해주나? 아니 고갱 정보 이렇게 서 이게 뭐야? 예술가에 대한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입력해도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고갱 정보라니. 네. 근데 이런 거 좀 많아요. 뭐 취소 버튼이 뭐 안감 이런 어. 걸로 되어 있을 때도 있고. 막. 네. 어쨌든 그래도 이걸 충분히 일반 한국인들이 좀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쓸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번역이 거의 다 되어 있죠. 네,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네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부킹닷컴은 1996년에 열린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와. 거의 뭐야? IT 버블이 AD 생기도 전에 ADSL 시절 네. 모뎀 때부터 되던 건. 봐봐 이름이 부킹이잖아. 네 부킹닷컴이니까 오래돼 보여. 아, 그렇지. 저런 도메인을 네.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죠. 더 대단한 건 호텔스닷컴이죠. 호텔스닷컴 이 도메인 나중에 시작하는 사이트일 거 아니에요, 호텔스닷컴. 2002년에 시작했습니다. 2002년이면 IT 네, 이제 가 막 성장할 때 같이 한 거네요. 그리고 예. 아우다닷컴 2005년에 문을 열었고요. 이 외에도 익스피디아닷컴이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 익스피디아가 방금 말씀하신 호텔스닷컴이 익스피디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그 말도 안 진짜요. 왜 말 될 나 수도 있지. 욱할 뻔했어. 아니 왜냐면 네. 난 익스피디아닷컴을 개인적으로 좀 안 안 좋아해? 좋아하는. 아, 그래요? 광고를 너무 많이 해. 아, 뭐 그 많이 검색하면- 들어가서 그래요. 익스피디아닷컴을. 그럴 리가 없어요. 난 호텔스닷컴만 쓰는데. 아 그래? 호텔스닷컴이 말이 익스피디아 되네. 거라니까. 아 말이 되네. 네, 호텔스닷컴을 쓰니까 얘네들이 호텔스닷컴 말고 이제 뭐 익스피디아도 써봐라. 항공권도 네. 익스피디아에다 해라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그 보여주는 저번 주에 거야. 우리가 프라이스라인 얘기도 네네네네. 잠깐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킹닷컴이나 아우다닷컴도 프라이스라인 그룹 내에 있는 엄청 계열 큰 사이트. 거군요. 그러면 나는 걔네들이. 조사했는데 왜 몰랐지? 바보야. 예. 아니 나는 그리고 익스피디아 욕할 뻔했는데 호텔스닷컴은 잘 쓰고 익스피디아 욕할 뻔했네. 아 그 이 세 개 모두 다 근데 사실 네. 똑같은 기능하고 있어요. 같은 기능을 해요. 네. 근데 그렇죠? 출입구를 많이 만들어둬서 그냥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려는 것 같은 네. 느낌이라고 해. 물론 미묘하게 좀 옵션이 다르긴 한데. 네. 그 원래는 별개의 사이트였는데 네. 지금 듣고 보니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좀 덩치를 불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호텔스닷컴은 호텔만 특화돼 네. 있고 익스피디아는 항공권, 호텔이 렌터카까지 네. 같이 되어 있고 뭐 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색깔이 살짝 교집합을 약간씩 겹치게 만들어 놓는. 왜냐하면 한 가지 정보만 가지고 여러 개 장사를 해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같은 느낌이에요. 경쟁사를 다 인수한 거야. 그럴 맞아요. 수도 있고. 없애버린 게 아닌 게 어디야. 네, 네. 엔모사처럼 말이야. 그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네. 좀 놀라실 수 있는 게 호텔에서 예약하면은 그냥 호텔 혹시 전화해서 예약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비싸요. 네, 그냥 여기서 예약하는데 뭐 한 12만 원 이러던 호텔이 전화해서 네. 하면 40만 원이래요. 일단 크게 불러. 네, 호텔은 무조건 정가를 받아요. 용산이야? 네, 정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호텔은 사실. 그래서 무조건 어느 사이트가 됐든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는 게 싸고요. 네 맞아요. 네. 왜 그런지는 뭐 저도 모르겠지만 특가니까. 네, 음. 그런 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싼 편이고, 그리고 이 세 사이트 모두 다 최저가 보상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네네. 네, 최저가 보상제가 뭐냐면 우리 사이트보다 싼 데가 나오면 네. 보상해줄게 이건데 네. 응? 제가 봤을 땐 요거는 담합이에요. 아 그럼 셋이 가격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어디서 잠깐 그 호텔 쪽의 정보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네. 네. 자세한 건 아니고 그냥 카더라 정보입니다. 근데 거의 신빙성이 높은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네. 호텔이 네. 먼저 가격을 마치 항공사들이 자기들 가격 정가를 공개하듯이 네네. 호텔이 가격을 공개하고요. 예. 그 호텔이 그 마진?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던 그 포인트나 이런 것들로 계산을 해가지고 네네. 그 최저가부터 시작해서 얼마 정도까지 그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한대요. 네네. 그래서 호텔 쪽 방금 아망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호텔들이 정가를 부른다고 했는데 예. 호텔들도 미리 연락을 하면 네. 그 어느 정도 싸져 있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뺀 호텔 자리들을 준대요. 근데 이게 항공사랑 다르게 호텔은 방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들을 미리 그 가격에 낼 수 있는 방을 몇 퍼센트만 선정하고 있는 거예요. 좀 뷰가 안 좋구나 네. 그런 방들. 그리고 그냥 여기는
찾으면 오히려 땡큐인 그런 방들을 빼놓고 네네. 그렇게 경영을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뭐 당일날이나 이런 예약 쪽으로 오면 어차피 이 사람은 예약을 하러 온 거니까 네. 그냥 가까운 날이면 그냥 정가에 파는 거고 예. 그런 자리들을 미리 이제 호텔스닷컴이나 외부에도 공개를 해놓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담합이라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같은 호텔이 같은 가격 변동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가격을 공시하는 쪽이 결국 호텔의 운영사기 때문에 그렇죠.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아. 이게. 근데 이제 그걸 공시해 놓는 이유는 만약에 그 가격 변동선보다 더 오버해서 파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리스크가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홍보용 떡밥처럼 팔겠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렇게 올라오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걸 보상해주겠다라는 아. 느낌인 거고. 재밌다. 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출처를 말할 수는 없는데 그 호텔에서 실제 일하는 그 사람한테 제가 들은 거기 때문에. 여성분인가요? 네, 뭐. 왜 자꾸 여성분이냐고 물어봐요. 사람을 곤란하게. 그 은 실장은 남자는 저희 둘밖에 모르고요. 나머지 다 여자분입니다. 네, 제가 뭐 게이일 수도 있죠. 아, 그럴 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럴 순 없어요. 아유, 뭐 저는 어쨌든 약간 그 여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남자라서 이성 친구가 많은 거죠. 그러면 이런 이런 서비스들 많이 써보셨으면 네네. 그 도장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그쵸. 저 원래 포인트 모으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정이 뭐예요? 몸에 받는 거 있어. 이렇게 자꾸 아, 클럽 갈 때 받듯이? 클럽 할 때 입장하잖아. 그러면 네. 이제 호텔은 키 안 주고서 이렇게 제가 믿잖아 또. 아 체크아웃 할 때 보여줘야 되나? 네, 그럼 도장 지우고 나가라고 아. 그래요. QR 코드 지워줘. 모양으로 돼 있어. 그 지금 말씀드리는 도장이 뭐냐면 이 도장 아닙니다. 네, 그 도장이 아니고 그 사이트마다 어떤 포인트처럼 예. 한번 1박을 예약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도장을 찍어주거나 포인트를 주거나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 포인트라는 개념이 생겼냐면요. 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대요. 이것도 제가 그 호텔 사는 사람들한테 일하는 친구들한테 들은 건데 예. 네, 아까 말했듯이 호텔은 자기들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힐튼 호텔이면 힐튼 포인트를 갖고 있을 테고 네네, 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롯데 호텔이면 롯데 포인트를 연계해서 쓴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싸게 예약을 호텔에서 예약을 하면 그 포인트로 돌아와요. 리워드나 이런 것들이. 네, 그 잤으니까 그 리워드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네. 자꾸 롯데 호텔만 쓰는 사람은 사실은 그 아까 말한 대로 미리 롯데 호텔에 연락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롯데 호텔을 예약하고 포인트까지 챙기면 롯데 호텔에서 그렇게 예약한 게 더 싼 거예요. 아, 자기가 가는 호텔이 한 개밖에 없으면 네, 뭐 예를 들면 조선 호텔이나 이런 우리나라에도 있을 테고 전 세계적인 뭐 힐튼이나 이런 데 가는 사람은 그 호텔 가는 사람은 힐튼에서 예약하시는 게 제일 싸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또 갈 네. 생각을 하면. 근데 우리 같은 이런 뭐 양민들은 평민들은 그런 게 어딨어. 무조건 그냥 싼 데 가서 싼 데가 자는 게 좋지. 좋은 거잖아. 그치. 더 좋고 더 싼 데서. 그래서 호텔스닷컴을 쓰는 건데 네, 네. 이런 데는 반대로 뭐 예약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은 호텔에서 자도 포인트 적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이게 왜 포인트 적립이 안 되냐면 그 포인트 적립이 될 그 범주를 아까 말한 대로 호텔사 측에서 비용으로 그 떨어버리는구나. 이 부분까지는 할인해도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 포인트 영역인 거예요. 아, 그 최저선에 다가올수록 포인트를 적립을 안 해줄 확률들이 높아지는 거죠. 네, 저가만 적립해 주는 거야. 네네. 근데 그러면 이게 뭐 우리 같이 그냥 싼 거 원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땡큐지. 아까 말한 대로 포인트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되게 화가 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난 잤는데 왜 난 적립을 안 해줘? 네, 그리고 난 이미 힐튼 호텔이기도 한데 호텔스닷컴에서 힐튼을 예약하면 가격도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안 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호텔스닷컴 측에서는 더 좋은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도장 시스템이나 네, 뭐 자체 쿠폰 시스템 이런 걸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소개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커피집에서 네. 10잔 먹으면 한 잔 공짜로 주듯이 예. 10박을 자면 그러니까 한 번 예약이 아니고 이거 웃겨요, 10박을 이거. 자면 예. 1박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박 11일을 했어요. 네. 그러면 한 번은 무료로 잘 수 있는 쿠폰이 나오는 한 거예요. 방에? 네. 어. 아니 그 다른 호텔도 가능한 그러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좀 비용이 비싸더라도 한쪽에서만 또 하는 게 오히려 이득인 경우도 있죠. 그쵸. 네. 아까 말한 대로 그 뭐 특히 큰 전 세계적인 호텔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하면 싸기도 하고 네. 생각보다 싸요. 네네. 예. 그리고 그 거기서 돌아오는 포인트들을 이용하면은 그 무료 숙박은 당연히 되는 게 되는 거고 네. 아까 말했듯이 그 호텔 안에서 이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기 힘든 상위 클래스로 올려준다던가 네. 아니면 예상치 못한 서비스들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감성적인 서비스가 사실은 호텔의 주 그거잖아요. 좋은 호텔들은 네. 그냥 뭐
대우가 달라진다든지 네. 기분이 막 좀더 이 사람한테는 75도 인사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90도 인사, 50도 인사를 95도 95도? 180도 인사를 해준다든가. 척지 원래대로 돌아온 거잖아. 180도면 인사를 안 한 거죠. 네, 좋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는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그냥 간단히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대형 호텔사, 네. 힐튼 뭐 이런 세계적인 호텔사들보다 네. 거기는 아무리 싸다고 해도 결국 가격이 상한선이니까. 네. 못해도 4-50만 원 네,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격 그냥 호텔스닷컴에서 도장 찍는 게 훨씬 더 남는 네. 장사예요. 그리고 맞아요. 좋은 게 호텔닷컴이나 여기 아고다닷컴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면은 완전 저렴한 호텔들도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렴한 데서 도장을 그럼 10개 찍고 네. 조금 더 데서 비싼 데서 한번 자고 이런 식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현명한데요. 네. 그럼 좋은 거죠. 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좋아요. 좋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같은 것들이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트립어드바이저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결국 이 호텔이 좋은지 안 좋은지 찾기 위해서는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본다거나 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본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결제하기 나 이거 10만 원이네 와 진짜 싸다 이러고 결제를 하려고 딱 하고 실제로 결제를 하러 결제 버튼 누르기 직전에 보면 수수료가 붙어 있어요. 맞아요. VAT 별도. 네. VAT가 아니고 VAT는 사이트 지들 예약 수수료 지들 예약 수수료 받아요. 네. 네, VAT를 수수료라고 하면 우린 탈세지. 이게 그 아까 말한 담합이 진짜 이 부분이 담합인 거예요. 네. 그 수수료율이 신기하게 사이트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그 일본 사이트 거기 그 긍정 씨는 일본 그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예. 수수료 같은 거 안 보고 했나 보군요. 그냥 일단 뜨는 돈은 다 아니, 누르고 뭐 본 거지. 잘 일단. 나온 대로 줬지.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무슨 세금이랑 봉사료 이런 걸 달라는 거야. 너 구글 번역기 돌렸지 거기다가. 아니 거기도 한글이 돼요. 그 번역기로 일본이니까. 마찬가지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한글이 나오잖아. 그렇겠지. 그럼 네. 봉사료가 뭐야? 뭘 봉사해 주는 거야 나한테? 뭘 봉사 만들어 준다는 거야. 서비스 피 같은 거잖아. 네. 사실은 그래갖고. 봉사료는 근데 호텔마다 다 붙죠. 근데 그 일본은 아주 노골적으로 명시를 하죠. 네.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니 서양으로 치면 팁 팁이지. 문화인데 네. 일본 쪽 호텔들은 팁 문화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예. 안 줘도 돼요. 네. 일본은. 그리고 봉사료가 그 팁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봉사료. 놀리지 마. 그렇군요. 진행하는 사람이 왜 이래? 편집하고 싶어지잖아. 네, 오늘 귀여운 척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 예약을 할 때 수수료에 민감해서 다시 맞아요. 다른 사이트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그 아까 말한 범주 아까 네. 그 할인폭을 결국 정해주는 게 호텔이기 때문에 네. 그 여행 일정을 미리 계획하시는 분들은 네네. 그 호텔닷컴에서 최저가 검색을 하시고 그 호텔에 가서 예약을 하시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가끔. 아 그래요?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 호텔닷컴에서 디스카운트를 해준 경우에는 네네. 그 가격이 안 되죠. 대신 예. 포인트를 적립해주겠지만 어. 여기서 재밌는 게 그 포인트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호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렴한 우리나라로 치면 모텔 같은 곳들인데 네네. 호텔닷컴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외국계는 그런 비즈니스 호텔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데들은 예약 사이트를 갖고 있고 호텔 체인이라고 해봤자 뭐 일본이라고 친다면 호텔 한 3개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호텔 자체 예약 사이트를 갖고 있는데 최저가를 명시하고 있어요. 아예 걔네들은 왜냐하면 포인트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냥 항상 최저가인 거지. 그리고 조금 비싸더라도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호텔 예약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쪽에 메일을 보내세요. 이건 그냥 뭐 블랙 컨슈머도 아니야. 그게 정상 루트에 있고 약관에도 있어. 또 뭐라고 하지 마. 갑질한다고. 알았어. 알겠어요. 그 예약을 하시고 예. 조금 비싸도 호텔닷컴에서 예약을 가격을 본 다음에 그걸 캡처랑 이런 걸 하시고 네. 메일을 보내세요. 호텔닷컴에 이 가격이 있는데 나 너네 그 이 호텔 브랜드가 좋고 여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쓰고 싶은데 너네들이 주는 포인트도 마땅히 있지도 않으면서 예. 왜 이건 가격이 다르니?라고 하면은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매치 같은 경우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왜냐면은 그쪽 입장에서는 사실 앞으로 우리 것만 써준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회원가입도 했을 테고 네. 그 사이트를 쓰려면 네네.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 그렇게 많이 조건이니까. 다니시나 봐요? 네, 저는. 아 네. 그래요? 네. 피곤하게 산다. 네. 그 뭐 사실은 얼마 차이 안 날 때 있어요. 한 뭐 10,000원 이렇게 네네. 차이 날 수도 있는데 네. 4일에 10,000원 이렇게 차이 날 수도 있는데 그 어디야? 10,000원이면 그지 만원 땅 파봐 만원 나오나. 들어. 근데 저는 그 시간에 딴거 하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호텔스닷컴이 괜히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호텔스닷컴
아까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것만 해도 호텔스닷컴 있고 부킹닷컴 있고 뭐 익스피디아 네. 있고 아고다 있고 많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사이트들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하는 일은 거의 다 다 비슷하잖아요. 똑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돈이 되니까 그치. 하는 거거든요. 제일 왜냐면 유명한 게 그거라는 거죠. 네, 이 세 개가 유명한데 그리고 이 도장 시스템이나 이런 걸 만들어 뒀기 때문에 아까 네. 말한 대로 지들이 필요해서 만든 거긴 한데 음, 이걸 원래 우리도 괜히 사람 심리라는 게 포인트 쌓기 시작하면 예. 거기만 그렇지. 자꾸 가잖아. 그러니까 이 아까 익스피디아나 호텔스닷컴이 같은 계열사여도 창구를 여러 개 열어놓는 게 예. 일단 한 곳에 회원가입하고 네, 여기가 싸네 하면은 이제 앞으로 여행해서 조금 비싸도 거길 계속 쓰거든요. 그렇죠.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맞장구를 치고 있긴 했는데 네네네. 저는 사실 도장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제일 싼 데서 사요 그냥. 네, 그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더 낫는 장사예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네네. 그 돈 모아서 딴 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제 부킹닷컴이나 이런 사이트들은 어떤 사이트죠? 그 호텔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서 네. 수많은 호텔에서 정보를 받아서 모아서 네. 검색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검색을 해주는 사이트가 너무 많으니까 다시 그걸 모아주는 사이트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네. 뭐야? 그럼 나중에 그 사이트들이 많아지면 그 검색한 걸 검색해주는 사이트가 그럴 나올 수도 있죠. 있겠네요. 그래서 그 사이트 중에 지금 제일 대표주자가 네. 호텔스 컴바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서비스고요. 여기서 아. 검색을 하면 그 호텔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호텔 이름은 그 어떤 호텔은 딱 들어가서 부킹닷컴이 제일 싸다, 호텔스닷컴이 제일 싸다 오. 이게 나와요. 결국 들어가서 살려면 또 수수료가 붙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네네. 결국 여기서 다시 검색을 하시는 게 정보를 예. 받고 나서 그 사이트 가서 사도 되는 거니까. 다나와 그 전자제품 사는 다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다나와를 모아놓은 다나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웃겨. 근데 그러네. 그 뭐야 네이버에도 네. 책 구매하는 거 가보면 네네. 뭐 비슷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거기서도 그 책을 검색하면은 그 책을 싸게 팔고 있는 우리나라 온라인 서점이 전부 다 나오거든요. 네. 네이버 이런 지식 쇼핑 뭐 네, 이런 거 그런 근데 말씀하시는 지식 거죠? 쇼핑하고 다르게 책만 유독 그렇게 해놔요. 아 그래요? 어. 도서 정가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 도서 정가되면 다 책값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그 전까지 시작하기 전에는 그게 되게 민감한 문제였었거든. 네네. 100원, 200원 싼 게 예. 책은 그리고 다 무료 배송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되게 장사가 됐었나 봐요. 네. 근데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특정 호텔에 대해서 그 가격의 최저가들을 다 정리해서 보여준다는 거네요. 네. 되게 좋네요. 그래서 이거 다 근데 또 여기 뜨는 가격이랑 직접 검색했을 때 가격이랑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 그렇죠. 왜 여기 경유해야만 더 싸진다 이런 데도 있고. 그왜 G마켓이나 옥션 보면 바로 접속처럼.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때는 좀 현명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 여행 관련 사이트들은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여행을 가겠다라는 걸 컴퓨터가 알기 시작하면 예. 네. 가격을 다르게 보여줘요. 그쵸. 얘는 어차피 가야 되는구나. 이러고 비싸게 보여줘요. 맞아요, 명확한 맞아요. 것들이지 아주. 네. 지난주에 그 비행기 사이트도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뭐 캐시나 아니면 캐시 같은 거 지워주시는 것도 좋고 예. 아니면 뭐 크롬 같은 거 쓰시면 네. 그 왜 시크릿 모드 그런 거 있잖아요. 시크릿 모드를 검색해 보십시오 구글에서. 네, 그래서 뭐. 시크릿 모드로 그 여행 검색을 하시면 예. 사실은 가격이 계속 투명한 상태로 보여지죠. 네, 초기화된 가격이 네. 나오니까 여러분 그 뭐 IT에 관심 없으시는 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알고 있는 다 알고 정보인데 있죠. 그 조금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해도 예. 컴퓨터 좀 잘하시는 분들 아니시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캐시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시크릿 모드로 들어간다의 정의는 캐시라는 게 결국 내가 어떤 사이트를 어떻게 쿠키. 예, 네. 돌아다녔다라는 걸 남아있는 정보기 때문에 네. 예. 쉽게 말해 익스피디아나 호텔스닷컴이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 무서운 거죠. 네, 근데 그게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홍콩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페이스북에 계속 홍콩 호텔만 뜨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여행 일정 잡히면은 그쪽 음. 뭐 호텔스닷컴 들어와서 또 예약해라. 네. 뭐 여름 시즌 할인 쿠폰 특별히 드린다 이러는데 다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거고. 개새끼나 소새끼나 다 주는 거니까. 네. 일단 뭐 좋습니다. 그러면 호텔스 컴바인은 사실 어느 정도 가격 구경하는 정도로만 쓰는 게 좋겠네요. 네, 그 진짜 귀찮을 때. 네. 네. 근데 이게 참 나는 그래요. 요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확실히 제가 얼마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고급형 호텔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죠. 조금 비싼 호텔을 가봤었어요. 네. 할인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요? 아니죠, 해외에서. 아, 네. 와. 네. 그래서 갔었는데 작년 생일 선물로 셀프 생일 선물로 갔었어요. 슬프다. 네. 근데
아까 말한 그 힐튼 얘기를 했던 게 이제 힐튼 쪽을 그래서 처음으로 가봤었는데 예. 네. 그때 이제 그런 그쪽 사람들 호텔 사람들하고 얘기 좀 들어보고 이랬더니 네.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힐튼 쪽의 장점은 이제 힐튼 멤버십에 계속 올라간다는 거였는데 예. 가보니까 일찍 준비하고 이랬더니 뭐 이벤트도 걸리고 해서 네. 거의 하룻밤에 한 20만 원 돈에 잤어요. 근데 몇 박? 정도 하셨는데요? 2박씩 2번. 2박씩 2번? 그럼 2박 80만 원 쓴 거예요? 2박 2번. 네, 2박을 2번 한 거죠. 어. 근데 그 안에 4박이잖아 그럼. 아니 4박인데 2박을 자고 그 호텔에서는 근데 그걸 끊어서 자는지 이어서 자는지를 나눠요. 네. 그래서 그 서비스나 포인트가 달라져요. 아.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정보인 내부적으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예. 일정이 어떻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쪽을 자주 오는 건지 일정이 한 번이라서 4일 자는 거랑 일정이 2번이라서 이틀씩 2번 자는 거랑은 다르죠. 걔네들한테는. 규모가 크니까 고객 관리가 네. 좀 철저하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로비에서 이제 체크인 하잖아요. 네. 예. 그게 어디서 예약했는지가 나온대요. 맞아요. 다 알고 맞아요. 있으니까 네, 다 네. 알아요. 그 확실히 그 힐튼 공식을 통해서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네. 그 대우가 대우하는 다르죠? 게 달라요. 멤버나 어. 이런 게 일단 멤버십 가입을 한 거니까 최저 등급이더라도 뭐야, 그 다르면 안 되지. 왜냐면 호텔스닷컴에서 예약을 했어요. 예. 근데 걔네들은 내 생일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알려줄 순 있죠. 내가 생일인데 뭐 좀 준비해달라. 네. 뭐 욕조에 물 좀 받아달라.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예. 근데 생일인데 욕조에 물 받아. 생일인데 욕조에 아니 생일이라서 케이크 물 속에서 먹으라고. 목욕하면서 먹을 수도 있지. 내가 5화까지 하면서 제일 웃긴 얘기다 진짜. 아니 뭐 케이크 달라오는 얘기보다는 욕조에 물 그래 미친놈 같은데요. 어쨌든 예. 근데 그 힐튼 공식 멤버십에 가입을 했다는 거는 내 예. 생일 정보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도 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말을 안 해도 다 챙겨줘요. 아. 그래갖고 내가 첫 번째 이틀 갔을 때는 한참 앞쪽 여정이 앞쪽이었고 네. 후반부에는 그 돌아오기 직전에 제 생일날에 겹쳐서 예약을 해놨거든요. 네. 두 번째 체크인을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을 하고 있었고 네. 또 오셨네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체크인을 할 때 말해줬어요. 아 일정이 또 있으시군요. 이러면서. 그 기분이 좋지. 네, 괜히 뭔가 음. 챙겨받는 것 같고. 근데 두 번째 때는 방을 들어갔는데 첫 번째 들어갔던 데랑 완전 다른 방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침대가 2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아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내려오래요. 네. 그래갖고 아 잘못 줬나 보다 하고 내려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침대 2개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시겠군요 하면서 침대가 1개 있는 더 큰 방으로 줬어요. 오. 그래서 방이 제가 예약한 것보다 큰 것 같다고 했더니 생일이셔서 음. 바꿔드렸다고. 혼자 간 거예요? 네. 근데 왜 침대 두 개를 줘? 아니 그러니까 나름 큰 방을 주려고 했는데 침대가 2개인 게 자기가 실수라는 거지. 아. 널 서비스를 주려는 건 미리 예정하고 있었고. 서비스가 잘못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더 감동을 먹는 거야. 아 내가 말을 안 해도 바꿔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2개 준 게 실수라는 거지. 네. 혼자 오셨는데 1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1개가 있는 더 큰 방으로 올려줬어요. 그래갖고 좋다. 36층 오. 있는 호텔이었는데 제가 35층에서 잤어요. 대박. 네. 그래갖고 그러면 거기는 원래 원가라면 얼마예요? 거기는 원래 원가로 그 나중에 검색했을 때 일반 이벤트는 안 걸고 했을 때는 18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걸 2박 20만 원 했으니까 360만 원이네? 네, 근데 200만 원 주고 아니 20만 원 주고 잔 거지. 나 200만 원 주고 잤다길래 아니. 눈이 커졌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뭐 이런 대우들은 물론 흔하진 않아요. 근데 음. 장기적으로 이용할수록 이런 걸 대우받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이 이게 그 커피숍 한 곳 가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니까. 제가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왜 이런 걸 검색해주는 사이트가 없냐는 거예요. 저는 뭐를? 그런 나는 고급형 그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최저가 검색을 돌리고 싶을 수도 있고. 네. 사실 모텔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해외에서 호텔이라고 하지만 사실 호스텔이나 이런 걸로 분류되는 네. 좀 저렴한 호텔들도 있고 물론 이런 게 여행에서 더 즐겁고 더 저렴하게 많이 가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 여행의 가치가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아망드 씨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힐튼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게. 저는 그 전까지는 숙소라는 개념은 최저가 무조건. 왜냐면 저는 보통 여행을 가면 술을 퍼마시고 새벽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낮잠 자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아까 근데 뭐 휴식이 중요하다며. 아니 그러니까 술 먹는 게 휴식인 거야 나한테는. 왜 그래? 뭐지? 네. 술 먹고 욕조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물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고 아 괜히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정이 없는 게 전 되게 아쉽거든요. 이런 검색하는 게. 그
일단은 첫 번째로 네. 돈을 많이 쓰시고 싶으시면 그냥 쓰면 되지. 어, 탕진잼. 그냥 많이 줄게 이러고 써도 되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네. 뭐 5성급 이런 걸로 검색하시면 네네. 비싼 호텔 나옵니다. 근데 나는 맞아, 이거보다 걸 수가 있지. 네, 제한을. 네, 그 뭐 5성급이나 뭐 아니면 가격대로도 가능해요. 100만 원부터 그냥 검색을 하시면 하긴 그렇게 하면 아주 비싼 호텔을 가실 수 있고요. 하루에 180만 원대를 아니, 가실 나는 수 있어요. 싼 거, 좋은 것 중에 싸게 검색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검색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큰 돈 쓰고 싶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소개드릴 젯세터라는 서비스를 한번 써보시는 있군요. 게- 그래 네. 있다니까 없을 리가 없지. 네, 그래서 여기 가시면 탕진잼 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쓰지. 뭐 얼마나 하는데요, 이런데? 그냥 기본이 하룻밤에 $1,000에서 $2,000? 아. 그러니까 아, 120만 100만 원이 원에서 최저가인 거야? 100만 원이 보통 그 정도고요. 그럼 젯세터 사이트 자체가 하는 컨셉은 뭔데요? 이 사이트는 럭셔리 호텔을 예약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호텔스닷컴도 그런 걸 검색할 수는 있지만 네. 얘네들은 1차 걸러주고 보여주는. 아, 얘는 여기는- 저가가 없구나. 네. 저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가 호텔은 그러니까 없어요. 일반 호텔을 빼고 보여준다는 네, 얘기고. 호텔뿐만 아니고 뭐 5성급 부티크 호텔 이런 거는 기본이고 예. 뭐 스파, 스키, 해변 리조트 요런 데 가까이 있는 리조트들을 검색을 해주고요. 테마 검색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뭐 럭셔리한 멕시코 휴양지 있죠. 네네네. 그런 데나 뭐 라스베가스 가면 좋은 호텔들 많잖아요. 네. 그런 데들 검색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이트가 이제 2009년에 오픈을 했는데 예. 이 서비스가 2009년에 오픈을 했는데 이 오픈과 동시에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같이 했습니다. iOS에서 같이 했는데 한번 보시면 서비스가 자체가 매거진이 아닌데 굉장히 매거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앱 자체의 퀄리티도 그 쓰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네. 이쁘게 만들어놨다는 네, 거죠. 이걸 썼을 때 내가 이 앱을 쓰는데도 네. 약간 럭셔리한 앱이구나. 여길 가면 좋은 대우를 리조트가 받을 있구나. 네. 것이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네. 그래서 이 UX나 UI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자들이 좀 정보를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구조로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참신하네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앱이 얼마나 이쁜지가 일반적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싼 게 최고인 네. 사람들도 있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난 그치. 대우를 받고 싶은 거지. 아니야. 그리고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호텔스닷컴 같은 데서 예약하던 사람이 이걸 들어가면 예. 이 정도면 해볼만 하네라는 생각도 괜히 맞아요. 들고 그냥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이쁘다면 해볼만 해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네. 진짜 한번 제가 다른 앱들은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이 한 장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네네. 사진도 되게 열심히 찍어놨고 네. 360도 VR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그냥 이거만 보고 있어도 여행 갔다 왔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아마. 좋네요. 네. 이거 그냥 그 대리만족할 때 한번 돌아다녀야 대리만족이야. 이건 진짜 직접 만족은 힘들고. 네. 아니야. 근데 직접 만족도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1,000불, 2,000불이래요. 근데- 탕진잼이 1박밖에 안 돼. 근데 가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일박하는 거야. 가끔 진짜 가끔 50% 정도 할인할 때도 있어요. 오. 그래도 100만 원이겠지. 100만 원짜리 사면 50만 원에 살 수 있지. 뭐 그럴 수도 그런 있죠. 애들은 할인을 안 하겠죠. 그래서 여차하면 질러볼 만한 가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1박 2일 정도. 아니 그리고 뭐 이걸 듣는 사람이 꼭 이렇게 그 배낭여행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신혼여행 같은 걸 준비하신다면은 네. 사실은 그럼 뭐. 오히려 원래 가는 신혼 패키지에서는 싸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 신혼여행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호텔을 요새는 더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신혼여행도 네. 자기가 다 직접 해서 가는 게 그쵸, 유행이래요. 그쵸. 그리고 그 천편일률적인 그런 패키지보다는 네네. 이렇게 직접 가는 훨씬 게 재밌죠. 재밌고 네. 직접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젯세터라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은 게 지금 보면 그 일반적인 호스텔이나 이런 등급들을 다 배제하고 네, 럭셔리 호텔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얘네들한테 입서서 클라이언트, 고객들은 이 적이니까 그 고객 럭셔리 호텔들일 테니까 얘네들도 프로모션 같은 걸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젯세터도. 그렇죠. 그럼 결국 프로모션의 대상이 아까 말한 고급 호텔들일 테니까 그렇죠. 이 프로모션 할 때 들어가면 훨씬 더 저렴하게 진짜 현실적으로 진짜 자기 그 특별한 여행일이랑 겹치면 네. 충분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좋죠. 싶습니다. 좋네요. 일단 뭐 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흘렀는데 네. 진짜 여행 호텔 예약 얘기로도 끝도 없이 나오는군요. 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는 뭐 이 사실 호텔 쪽 말고 네. 일반적인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민박. 문화들도 있으니까 네. 민박이라고 하지 마. 그런 민박 받지. 민박이지.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예.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없으시죠? 네. 좀 네.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갔다가 나 아까부터 덜덜 떨고 있어요. 초조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변소를 가고 싶어 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